중세를 배경으로 한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기사나 용병들을 보면 언제나 갑옷을 입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중세 후기의 전신판금 갑옷 한 벌의 가격을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최고급 스포츠카나 집 한 채의 가격과 맞먹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갑옷의 최대의 천적은 바로 녹이었지요. 당시의 중세의 강철은 스테인레스가 아닌 관계로 습기나 땀에 닿게 되면 금방 붉게 녹이 슬었습니다. 슈퍼카를 비오는 날이나 진흙투성이 길에서 굴리지 않듯이 갑옷도 소중하게 모셔두는 법이며, 이들이 이동 중에 중무장을 하고 다니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경제적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기사들이 갑옷을 벗고 이동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과 관련된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문제도 봐야겠죠. 많은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것과 달리 중무장을 한 채로 전투말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인 전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게의 문제라기보다 전투마의 효율적인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투마는 장거리 주행보다는 순간 돌파력에 특화되었기에 이동간에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진하면 실제 전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법이죠. 그런 관계로 경제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갑옷을 벗고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물론 전투지역을 이동할 때 최소한의 보호장비가 필요했으며, 그것이 바로 이 갬비슨이라는 두꺼운 누빔 갑옷입니다. 갬비슨의 재질은 헝겊이나 동물의 털 같은 것이 주원료였습니다. 이것은 체온 유지와 땀의 흡수 기능까지 갖추었으며 자체의 방어력도 뛰어난 편이라 실제 중세시대 평범한 병사들은 이것만으로 무장한 경우도 매우 흔했지요. 중세 후기의 판금 갑옷 안에는 아밍 더블릿이라고 부르는 갬비슨보다는 얇지만 갑옷을 끈으로 묶어서 고정할 수 있는 전용 의류가 존재했습니다. 이 아밍 더블릿 없이 플레이트 아머를 입는다는 것은 맨살에 삼겹살 불판을 덮고 한여름에 대구 시내를 산책하거나 찜질방에 아이스실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지져지기 딱 좋고 겨울에는 땀과 함께 살이 들러붙기 좋지요. 중무장을 한 상태로 며칠만 돌아다니다 보면 몸 여기저기에 피부에 쓸림이나 물집 습진 같은 것들이 생기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으며, 단순히 위생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전투기능 측면에서 보아도 이 아밍 더블릿은 판금 갑옷의 취약한 부분을 방어해주는 기능이 있었기에 착용자는 반드시 이 같은 종류의 의류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벗는 데는 반드시 종자와 같은 보조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갑옷을 혼자서 입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복싱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일본에서 복싱을 조금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하죠. 복싱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스파링을 할 때도 헤드기어를 혼자서 쓰게 되면 뒤쪽의 끈을 완벽하게 조이기가 어렵고 펀치를 맞으면 헤드기어가 돌아가 시야를 가리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시합을 나갈 때라면 세컨드가 정성 들여 시합용 밴디지를 직접 감아주는데, 혼자서 연습용 밴디지를 감는 것과 그 압박감과 지지력에서 차원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너클 부분에 저렇게 테이프를 붙이면 규정 위반입니다. 스파링에서조차도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저 상황은 제가 주먹이 다친 관계로 보호용으로 관장님께서 붙여주신 거지요. 그런 관계로 혼자서 갑옷을 착용하는 것과 남이 착용해주는 것은 장비 결속의 기능적인 부분이나 편의적인 부분 모두에서 전자와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종자가 기사의 수발을 도왔지요. 이들은 기사 후보생에 비유할 수 있으며, 보통은 10대 후반의 귀족 자제로 기사의 시중을 들며 전투 기술과 예절, 무기 다루는 법을 현장에서 배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종잘한 기사들의 무기 관리와 말 관리, 갑옷 정리까지 전부 도맡아 하는 일종의 로드 매니저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이들은 나중에 기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네요. 그런 관계로 현실의 중세 기사들은 이동할 때 무거운 갑옷은 수레나 말에 실어두고 종자나 하인과 함께 편한 복장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늘 그래왔지만 이 인간이라는 동물은 편리함에는 이길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런 관계로 중세의 기사들은 전장을 벗어나면 갑옷을 벗고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무겁고 불필요한 전투복은 필요할 때만 입었고 평소에는 실용적인 갬비슨 같은 옷을 택했지요. 그리고 중세의 기사들은 이동할 때 말을 여러 마리를 이끌고 다녔습니다. 데스트리어는 전투용 말입니다. 앞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폭발력은 좋으나 연비가 나빠 오래 타기는 힘든 섬세한 슈퍼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펠프리는 승차감이 좋은 고급 세단과 비견되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이것을 타지요. 런시는 짐을 싣는 말입니다. 현대의 다용도 트럭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레를 끄는 마부도 따로 존재를 하였으며 이들의 이동은 작은 분대와 가까웠습니다. 이런 기사가 이끄는 팀을 랜스라는 전투 단위로 불렀습니다. 원래는 기사의 긴 창을 뜻하던 단어가 부대 단위를 뜻하게 된 거죠. 현대의 전차 부대로 비유를 하자면 탱크 한 대가 단순한 쇳덩어리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차장과 포수, 조종수 같은 팀원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사 한 명이 있다는 의미는 중무장 기병 한 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를 포함한 보조 병력까지 적어도 4-5명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이 팀의 핵심이 창을 든 기사였기에 팀 전체를 랜스라 불렀고 오늘날 우리가 널리 쓰는 프리랜서라는 말도 월터 스콧이라는 19세기의 소설가가 특정 영주에게 속하지 않고 돈을 받으며 창을 제공하는 용병들을 빗대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무렇지 않게 쓰는 프리랜서라는 말에도 이런 뿌리가 있던 셈이지요.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기사란 단독으로 갑옷을 입고 말을 타며 방랑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자가 입혀주며 하인이 말을 끌고 수레에 갑옷을 싣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비싼 장비를 꺼내들었지요. 전장이란 낭만이 아니라 계산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사의 현실이지요.